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시정입니다. FOMC 회의 결과는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혼란에 좀 빠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수급이 꼬여 있고 그 꼬여 있는 수급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거겠죠. 오늘 시장에서 50% 정도의 거래가 LG 에너지솔루션 쪽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도 양시장에서 크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분석과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실시간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3.05포인트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2626.49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600포인트도 위협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소폭 반등이 나오면서 2626포인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요. 외국인들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코스닥과 함께 큰 매도 물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 그리고 개인들도 1,529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1조 8천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네이버까지 확인해 보시면 2위에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빠른 시간 동안에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11.56% 지금 하락 움직임 보이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공모가 대비해서는 22만 원 정도 상승한 금액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2.18% 상승세, 하락세, SK하이닉스 3.83% 조정, 삼성전자 우선주가 1.65%, 네이버가 2.40% 하락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15%, LG화학이 7.98%, 삼성 SDI가 5.37%, 현대차 1.84%, 카카오가 4.37%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3.06%로 코스피보다 살짝 더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855.0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봐도 최저점이 847포인트 정도니까요. 지금 소폭 반등이 나오고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서 나옵니다. 3,42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소량을 담아주고요. 160억 원 정도입니다. 외국인이 3,733억 원 매도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이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만이 지금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어제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으로 급락했었던 모습 보여줬는데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32만 9,300원에 그래도 2위 자리 지키면서 0.24% 정도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26%, 펄어비스 6.26%, LNF 9.08%, 카카오게임즈 5.82% 조정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지수 흐름과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들은 임상현 전문위원님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좀 종목들에서도 낙폭이 크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이슈와 특징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보셨을까요? 예, 오늘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후 차익 매물 때문에 또 투심이 더 악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치료제 진단시약 이쪽 관련된 주들이 대거 상승을 해줬고요. 또 틈새 테마로서의 창투사가 일단 금융수혜주로 부상이 되는 모습인데 내용적인 부분들을 보시면은 현재 SM랩 양극재 대체 개발 이런 것 때문에 관련 창투사들이 DVS, SV 인베스트먼트 등이 올랐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오늘 특징주로서는 코로나 진단시약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겠는데요. 바이오스마트 바이오리더, 현대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들, 녹십자 MS까지 이제 포함해서 대거 급등을 해줬는데요. 이 부분들을 하나 둘씩 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는 바이오 리더스라는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바이오 리더스라는 종목을 잠깐 보시면은 얼마 전에 이제 특징주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바이오 리더스가 굉장히 중요한 현재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알고 있는 휴마맥스, 뮤코맥스 이 두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산균을 이용한 그 파이프라인이죠.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여기에다가 P53 이스라엘 현지 법인, 그다음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기술 지주회사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항암 치료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임상 이상 현재 승인을 12월 달에 신청을 했고, 이번에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다른 재료가 터졌죠. 바이오리스가 현재 다가 백신 관련된 전 임상을 했더니 화이자보다 효능이 중화 능력이 좋다 하는 것 때문에 급등을 좀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바이오리스가 급등을 하면서 같은 계열사인 바이오스마트가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그 내용이 있는데,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M자형 패턴에 해당이 되죠. 한 달 주기 탄생 파동 M자형 패턴인데, 지난 과거에도 여기서도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러죠? 이런 패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비슷하게 주기 반복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차트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현재 미리서 급락을 좀 했고 미리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 급락장에서도 오히려 반등 사이클이 조금 달라지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바이오 리더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고요. 그 후발 종목으로서 좀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일동제약이라는 종목군도 한 차례 현재 이제 급등을 해줬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62선 찍고 돌아섰는데, 한 번은 좀 움직여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현재 일본 제약사하고 시오노키 제약사 공동 개발하고 있고 국내 3상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새로운 임상 2비 3상을 3월 중순까지 끝낼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은 긴급 임상을 추진할 거다. 이런 모멘텀 때문에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임상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될 수도 있고 데이터 분석 기간이 3개월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언론에서 말하는 4월 중순은 현재 한참 많이 미뤄질 가능성, 6개월이나 1년까지도 미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만은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런 부분 어떤 테마 때문에 나름대로 올라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좀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일동제약 후속주를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주로서는 SB 인베스트먼트, 오늘 오전에 이제 동시효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S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뮨메드하고 SM랩 투자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뮨메드는 현재 지분 10%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항암 바이러스 신약 후보 물질 부분들의 코로나 치료제를 한다, 글로벌 임상 3상을 추진한다, 이런 것 때문에 SB 인베스트먼트가 올라주기도 했고, 또 며칠 전에는 현재 양극소의 소재 부분들이죠. 현재 대체 개발 그 부분들의 어떤
소식 때문에 한 번 더 급등을 해줬던 전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SV 인베스트먼트가 올랐던 것은 뭐 두 개 중에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재료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DVS 인베스트먼트도 오늘 올라주고 있는데 DVS 인베스트먼트도 현재 비슷한 재료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주로서는 이걸로서 마치고 현재 지금 기존에 이제 AS 종목군들 하나 좀 있는데 오늘 한국 BNC가 오늘 이제 크게 이제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보였던 그런 부분인데 특징주 AS 현재 지난 추천주 AS 기업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 부분들도 추세로 이제 봤을 때는 이 하단선에 이제 추세 하단선에 다중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섰던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BNC 같은 경우는 현재 안티티키노롤 대만 골든바이오텍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임상 이상이 끝났고 그 다음에 데이터 취합까지 다 끝났고 임상 데이터 발표가 끝났고 취합 과정에서 한 3, 4월 달에 현재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코로나 치료 중에서 가장 임상이 빠르기 때문에 한 번 더 튀어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규 매수 추천을 현재 매수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국 BNC 같은 경우도 현재 이평선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보면은 21선이 행보를 하고 있고 21선이 골든크로스 여기서 이제 데드가 나오면 안 되겠죠. 지지골드 한 다음에 정배열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여기서 이제 순환매로 현재 가장 임상이 일동제약보다 더 빠르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추천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군들은 현재 에디슨 EV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에디슨 EV라는 종목은 이제 특징주로서 간간히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에디슨 EV 이제 법원 회생 현재 최근에 인수 계약을 체결을 했죠. 체결을 했고 또 하나 남은 과정이 바로 법원 회생 법안 심사 통과가 3월 1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전까지만 단기적으로 투자를 좀 하는 것들이 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 오늘 뉴스에 나온 부분들이 상당히 인도의 생산 공장을 추진한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쌍용차 조립 생산을 예정에 있다. 그런 뉴스도 있고 해서 상당히 모멘텀들이 큰데 왜 에디슨 EV를 주목하냐면은 이제 현대차와 그 다음에 기아차 양대 어떤 구도에서 틈새적으로 쌍용차가 회생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전기차하고 결합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활약에 부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 어떤 시세가 나와줄 수가 있는데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상승과 조정 그 다음에 이제 상승과 조정 이 저점이 추세선에서 한번 박스권 상단 이 채널까지는 한번 슈팅을 해줬다가 조정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현재 매수가는 종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는 손절, 그다음에 플러스 10%는 익절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한 종목은 이제 단기죠. 최근에 급락장에서 현재 별다른 실적이 없었는데 단기적인 종목은 무조건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 플러스 10% 익절하고 그다음에 차트가 갖춰지면 다시 재접근 하더라도 이런 전략들을 좀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위원님도 한국 BNC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중에 18.26% 고가 기준으로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임상현 위원님이 또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들 짚어주셨는데요.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계좌 덮어놓기만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위원님과 함께 의지하시면서 시장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소통하실 수 있게 노란 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상현 위원님과 오늘장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장 마감까지 3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막판 전략이 또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의 분 민경철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은 상한가보다도 시장이 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또 해주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시장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러시아 언어로 이제 감사합니다가 네. 이제 스파시바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제 발음이 조금 부적절할 수 있긴 한데 이제 스파시바라는 네. 네, 감사 인사를 먼저 남기면서 네, 좀 오늘 좀 브리핑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이제 오탈자가 날 것 같아요. 이제 스파 이제 이제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네. 스파시바를 할 때 마지막에 뭔가 이제 그런 오탈자가 날 것만 같은 그런 이제 좀 낙폭이 계속되는 이제 뭐 오늘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요즘에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 중에서 네. 사랑은 늘 도망간다라는 그런 타이틀의 노래가 있어요. 그런 노래가 네, 있군요. 오늘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할 텐데 드라마 OST로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 이문세 님의 이제 노래를 이제 임영웅 님께서 리메이크 했나요? 네,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노래인데 자, 코스닥 지수의 상승이 이번 주에 계속 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도망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발발하지 않은 전쟁 리스크 때문에 지금 증시의 상승이 우리 코스닥 지수의 상승이 도망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핵 항공모함이 태평양 서쪽으로 이제 돌아왔고 네, 지금 출격을 했고 지금 한반도 인근에 이제 핵 항공모함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이틀 전에도 미사일을 쐈는데 오늘도 미사일을 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 동물로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강아지들도 네.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겁먹었을 때 크게 소리를 치거든요.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먼저 물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북한도 핵 항공모함이 한반도 인근으로 오니까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안 하고 단거리 미사일로 계속 도발을 이번 주에 불러일으키고 있고 마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에 우리 금융시장 출렁이는데 이제 대만과의 중국과의 또 전쟁 리스크 거기에 이어서 북한과 이제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한반도에 또 전쟁 리스크를 또 부각시키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닥 지수의 상승이 계속 떠나가는 상승이 늘 도망가는. 상승이 늘 도망가는 네. 좀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지금의 마음이 뭐 포기 상태이신 분들도 계시고 절망 상태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로기 상태이신 분들 계시고 자포자기이신 상태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우리 증시는 매도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되는 날이다. 네, 매도 버튼 금지의 목요. 소입에서 공략하시거나 두 개 중에 하나만 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오늘은 네. 매도 버튼을 누르지 말고 홀딩하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목요일장이다 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증시 시청자 여러분들은 왜 빠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쟁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러시아의 요청사항 미국의 이제 전문이 러시아로 도달됐기 때문에 공은 러시아에게로 전달됐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 키포인트는 이제 러시아의 공으로 러시아의 이제 선택으로 이제 넘어간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언제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저는 주말 그리고 우리 증시가 이제 토일 월화 네. 수가 휴장이거든요. 이 일주일 안에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일으킬 거였으면은 벌써 일으키기도 남았는데 네. 지금은 마무리하고 휴전 상태로서의 접어드는 그 과정이 결과론적으로는 주말 혹은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어찌됐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휴전으로 이제 전쟁 리스크가 종결될 것이다, 종식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러시아와 미국이 결과론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런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불식이 생기면 북한도 계속 지금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미사일 계속 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쟁 리스크, 전쟁에 대한 우려, 우리 증시에 반영되면서 선반영돼서 증시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데 발발하지 않은 악재가 이런 우려로 겁먹어서
증시가 빠졌는데 전쟁이 발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낙폭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저의 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 핵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왔을 때 북한이 도발하면 증시가 무너졌습니다. 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더라도 미치지 않고서는 핵 항공모함이 왔을 때 미국 본토를 타격할까요? 아니면 핵 항공모함이 없을 때 미국 본토를 타격할까요? 그러니까 타격한다는 가정입니다. 네. 없을 때 타격하는 게 군사적으로는 이치에 맞죠. 뭐 내가 미사일을 쐈는데 핵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있으면 타격하는 순간 바로 이제 선멸 작전에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이제 북한이 도발하는 게 실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도발이 아니라 자기 방어 측면에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 도발은 실제 전쟁 발발할 것이다. 우리 증시는 공포감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 수십 년 동안에 우리 증시의 역사적으로 이제 과거의 패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단기간의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했던 부분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하기 마련이다. 네. 이게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진짜 천재지변의 가능성 0.01%의 확률로 전쟁이 발발해서 증시가 폭락한다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네. 발발하지 않은 이슈 때문에 증시가 무너졌다면 이게 발발하지 않는다면 회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증시는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고 홀딩하거나 혹은 분할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뭐 전쟁 리스크라고 또 이제 뭐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네. 이제 전쟁이 이제 0.01% 미만의 확률로 이제 뭐 전쟁 발발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이제 낮게 본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자, 항공모함이 지금 미국과 일본과 이제 협동 훈련이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협동 훈련이 끝나면 군인들도 자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미군도 회수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공모함이 평생 동안 한반도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아니거든요. 훈련 끝나서 시간이 지나면 핵 항공모함도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곧 이 군사적인 리스크들을 해결해 주게 될 것이고 러시아의 전쟁 리스크는 빠르면 주말 아니면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전쟁 리스크가 불식되는 휴전의 그런 결과물들을 도축하고 그 밑에 있는 북한의 전쟁 리스크도 항공모함 일본과 미국의 그런 연합훈련이 끝나면 계속 바다에 떠 있을 이유가 없죠. 네네. 네, 돌아가게 되면 전쟁 리스크 자연스럽게 공포감 낮아지게 되고 주가는 V자 혹은 U커브 형태로 반등 나올 것이다 라는 좀 예언의 이야기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민경철 위원님처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영향을 받고 그에 따른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예측까지 자세하게 해주시는 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봤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따상을 또 실패했고 네. 관련주들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데 또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트를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제 지수 먼저 잡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자, 870포인트 구간 지지 반등 여부가 중요합니다 했는데 이제 미국 증시는 자, 전일자 직전의 저점 영역대를 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네. 저가를. 근데 우리 코스닥 지수는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저점을 모르고 더 빠져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자, 코스닥 지수가 자, 825포인트 구간을 지지 반등 해주는가 이 부분 체킹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자, 2,800포인트 구간을 최근에 이탈하고 2,700도 오늘 장중에 깨고 2,600까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자, 2,500에서 2,550포인트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가 현재로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자, 과거에 작년 6월달 이후에 낙폭을 우리 굉장히 크게 가져간 우리 추세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자, 어찌됐건 이 추세 하단에서 기술적 반등이 군사적인 리스크가 불식이 되면은 다시 큰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오게 될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차트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거 많이 띄워놓은 거를 좀 빼놓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 보시면은 자, LG 에너지 솔루션 자, 지금 자, 차트를 보면 이래요. 자, 오늘 아침에 자, 이게 지금 30만 원이 공모가인데 자, 시가 59만 원. 즉 플러스 거의 뭐 90% 이상 상승 출발해 가지고 그 상승한 고점에서
오늘 마이너스. 자, 거의 11%까지 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 이거 15만 원에서 여기서 딱 기술적 반등 들어오는 거 보고 이제 45만 원, 네, 49만 원. 자, 여기서 물량 확보해야 됩니다. 아침에 제가 시초가 우리 단타로 노란톡에서 불시에 네,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거는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천하 제일의 단타 대회가 열릴 것이다. 무술 대회가 아니라 단타 대회 열릴 거다. 이거 오늘, 내일, 다음 주 목금 그리고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5거래일 동안에 천하 제일 단타 대회가 열릴 거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올라가면은 1차 55만 원, 2차 60만 원까지 이 천하 제일 단타 대회에서의 5번을 분할 매도를 하든가 10번을 분할 매도 하든가 천천히 수익을 챙기시고 네. 오늘 같은 장 사실 맨정신으로 버티기 힘들거든요. 소주 한잔 하시는데 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소주도 뭐 새우깡에 먹을 수도 있고, 네. 뭐 맛있는 뭐 참치에 먹을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해물탕에 먹을 수도 있고 한데, 네. 네, 어찌됐건 LG 에너솔루션 오늘 아침에 하단 노랑통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모든 분들께 아침에 49만 원 밑으로는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목표가는 6만 원입니다. 라고 제시를 해드렸고 오늘 정확하게 49만 원 대비 54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자, 우리가 아침에 공략하고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의 매수 기회를 충분히 주고 나서 오후장 장 막판까지 네, 거의 플러스 10%의 상승 시세를 좀 안겨줬습니다. 지수가 빠지고 있어서 사실 이거 10% 냈다고 해서 아싸 대박 이런 마음이 들진 않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소소하게 5% 단타 일주일 단기 스윙으로 추천을 드려서 소소하게 수익과 행복을 네, 챙기신 분들은 네, 오늘 이제 소주 한잔 하시는데 맛있는 이제 안주에 이제 저녁 식사 하시는데 좀 보탬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매도 버튼 누르지 마라. 네. 오늘은 홀딩하고 이제 분할 매수해야 되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포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노라톡 들어오셔서 이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가 직장인 분들은 네. 네, 그냥 병가 하루 정도 내셔도 오늘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 오후가 끝나서 곧 네. 있으면 퇴근 시간이니까 괜찮은데 저 내일 휴가 쓰겠습니다. 네, 저 내일 몸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또 설 제 연휴니까 마음- 쉬시는 분들 또 하루 네. 휴가 내신 분들 아마 네. 있으실 수도 아,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있으실 수도 있는데 진짜 그냥 뭐 휴가를 쓰고 우리 뭐 산을 뭐 등산하신다든가 아니면 바다를 구경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호수에 좀 산책을 하신다든가 그런 이제 내가 이 폭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지 내가 팔았다가 반등할 때 다시 사야지 이런 안일한 네, 대응을 하신다라는 생각보다는 오늘은 매도 버튼 금지 명령을 제가 내려드리도록 하면서 자, LG 에너솔루션 어찌됐건 저희는 자, 빠졌을 때 잘 공략해서 수익을 냈다라는 네.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자,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샵 008 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보내주시고요.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종목 리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위원님의 종목들은 잘 간 종목들이 또 있죠. 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마지막으로 드리고 네. 종목들 리뷰를 좀 진행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 우리 LG 에너솔루션 상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관련주들 지수 빠질 때 다 올랐다. 그 종목들을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면은 지수가 빠질 때 조정받았던 바닥에 있는 섹터들이 새로운 테마를 형성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해 드렸는데 첫 번째 자, LG 에너솔루션이 상장된 직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생산 우리 대형주들 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네, 전부 다 조정받았습니다. 전고체 관련주들 전부 다 빠졌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없어요, 거의.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고가에서 어찌됐건 폭발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고 나면 지수가 반등하는 시점에 1월 4일부터 코스닥 지수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자, 1월 4일부터 코스닥 지수가 빠질 때 가장 많이 빠진 종목군들, 테마군들, 이 바닥에서 반격이 시작되는 그 종목군들을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네. 개인적으로 1월 4일부터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박셀바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셀바이오. 자, 12월 달 우리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박스루킨 이제 뭐 조금 박스루킨 15인데 이제 발음은 이제 박스루킨 15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진 철회하고 동물 면역 항암에 대한 그런 동물 면역력 증진에 대한 그런 임상을 자진 철회하고 올해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자, 주가가 75,000원에서 임상 철회하자 주가가 지금 3만 원까지 단기간에 마이너스 60%라는 낙폭이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자, 1월 달 가장 급락한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박셀 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자, 고가 3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우리 파이프라인, 핵심 파이프라인은 간암 치료제에 대한 이슈였어요. 이 간암 치료제. 인간 우리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 하면은 아무리 간암 치료제가 비싼다 하더라도 네. 구매할 의향이 있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임상 성공해서 이제 긴급 허가 사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시술로 들어가서 병원에서 바로 이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중간 결과가 올해 6월에서 8월 달 중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회사 이제 하나의 파이프라인 중단하고 올해 재도전하겠다라는 이슈가 회사 기업 종속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다. 나머지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크리티컬한 훼손이 있는 것인가? 네. 아니다. 이 30만 원까지 과거에 올라갔었던 핵심 파이프라인에 대한 중간 임상 이상의 결과가 올해 6월 달, 8월 달 나오게 될 예정이니까 1월 달 가장 많이 빠진 한 달 동안 마이너스 60%가 폭락한 우리 바이오 관련주를 포함한 우리 박셀바이오 종목이 앞으로 큰 기술적 반등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좀 예언의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네, 이거 후보군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신 건 아니죠. 네. 그냥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고 저희가 오늘 시간이 또 없다 보니까 종목 리뷰 들어봐야 되는데 바로 네. 후보군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뭐 어제 우리 내일에 보면서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이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면 T 로보틱스가 11% 상승했고요. 그리고 대원전선이 4% 상승했다 빠졌습니다. 아침에 잠깐 상승했다 빠져버렸어요. 지수가 빠지면서 그래도 아침에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네. 빠졌을 때는 제시해드린 지지선 노랑톡에 고지해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세 종목입니다. 바이오스마트 그리고 GRT 그리고 RF 이제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인데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스마트라는 종목이 진단키트 관련주로 과거에 16,000원까지 5배 정도의 시세 분출한 과거력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자, 코로나가 지금 종식될 것이다. 백신 접종하지 않냐, 개발되지 않냐, 12월 달, 우리 2020년도 12월 달 돌이켜보면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 받았다 하면서 코로나 관련주들 다 폭락했는데 결과적으로 백신 접종 하고 있는데도 신규 확진자 증가하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그 상승분을 반납한 자, 바닥에서 최근 거래대금이 막대하게 수반하면서 자, 오늘 매기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이제 12,000명을 돌파하고 곧 있으면은 또 2만 명을 돌파하고 또 10만 명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또 일각의 우려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냈을 때 큰 그림에서는 바이오스마트 진단키트 관련주로서의 대시세 초입의 구간을 오늘 만든 것이 아닌가. 신규 확진자 10,000명, 2만 명, 10만 명 돌파하는 이슈가 2020년도를 돌이켜봤을 때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들의 대폭등을 이끌었는데 이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우리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플러스 코로나19 관련주들이 큰 그림에서는 바닥에서 이제 시세가 매기가 유입되는 종목들 큰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GRT 종목입니다. 네. 자, 제가 고가에서 공략하면 안 된다. 우리는 바닥에서 하거나 대시세 초입에서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이거 이야기를 뭔가 참 드렸는데 신기하네요. 자, GRT 종목도 자, 4,000원짜리가 우리가 거래 정지됐다가 거래 재개되면서 1,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거래대금 실리면서 장대 양봉 찍고 가격 조정하고 지루한 버티기 힘든 이 기간 조정을 오래 거치다가 오늘 자, 그동안 GRT 잊어버려라. 이제부터는 자, 로켓 북한의 로켓을 쐈는데 자, GRT도 로켓과 같은 그런 매수의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자, 우리 한 달 동안, 2달 동안 돌파하지 못한 1250원 라인의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고 1년 동안의 주가 평균인 1400원 구간도 종가상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자, 심상치가 않다. 대시세 초입의 구간이다. 과매도 구간에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처음으로 바닥에서 빵! 로켓가 쏘아 올려진 네. 그 시작점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 종목은 자, RF 머티리얼즈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과거력은 우리가 보기 좀 어렵지만 자 이런 주가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차트와 과거 차트를 좀 미루어서 봤을 때 지금 지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돌아가다 보면은 네. RF 머티리얼도 과거로 돌아가면은 19년도 상장되고 주가가 막 무너졌었어요. 여기서 막 공포의 구간, 패닉의 구간, 자포자기하고 안 되겠다 하고 못 버티고 매도를 하는 순간 주가가 폭발해 버립니다. 근데 비단 코스닥 종목들이 이런 케이스가 빈번해요. 대폭등이 있기 위해서는 대폭락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리대금 빵 터질 때 그때부터가 시세의 초입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도 자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고 결과론적으로는 2만 원짜리가 만 원까지 반토막 나고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 거치다가 여기서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내자 여기서부터 다시 주가가 최근에 자 18,000원까지도 시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18,000원까지 시세 나왔던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한 구간에서 오늘 자 양봉권의 그런 흐름, 강세 전환하는 흐름, 자 바닥에서 자, 전일자보다 거리대금이 소폭 증가하면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일봉선 추세 하단에서의 이제 상승 반전의 모습이 오늘 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자 앞서 두 종목처럼 강하게 로켓 발사를 한 종목은 아닌데 이제 로켓 발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연료가 오늘 유입이 되는 매수세가 바닥에서 유입이 되는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종목이다라고 RF 머티리얼즈 오늘 마지막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반격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시장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로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일의 붐 이렇게 바이오스마트, GRT, RF 머티리얼즈 세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정말 종목들도 다양하고 수익률도 좋습니다. 여러분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보내주셔서 내일의 붐 종목들과 함께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어제도 저희 방송에서 시장 더 조정받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장 분석 면밀히 해주고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진짜 시장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오늘 특징주를 어떤 걸 꼽으셨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자 그럼 오늘 특징주하고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2년 1월 27일 첫 번째 지수밴드 전략부터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거에 대해서 지난주 18일 화요일 날은 어느 정도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고 19일 날에서 이제 확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신의 한 수 시간 동안에서 BH라는 종목을 그때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BH라는 종목이 지금도 수익에 있고 이 종목을 수익권역으로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BH뿐만 아니라 서진 시스템 등등등등 그건 다 녹화 방송 보시면 나옵니다. 요때에서 수익이 났는데 이건 팔아야 된다. 왜? 지수가 2821을 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나 손실이 마이너스 10% 안쪽에 있는 종목들은 팔아줘야 된다. 만약에 안 팔고 버티고 고집을 부리겠다면 2822 전저점이 깨지면 밑이 횡하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난 폭락이 나오니까 2822가 깨지면 그때는 현금화를 30%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미 지난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주 징그럽게 많이 얘기했으니까 아마 실전 매매 정수 TV를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한수 TV 서울경제TV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들을 만큼 들었죠. 지난주에 얼마나 많이 강하게 얘기했는지 증거자료들은 다 녹방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거고 자, 저는 여태까지 시장에 대해서 거의 틀려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늘 매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딴지 거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네, 실제로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빠지라는 게 아니고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저는 마치 시장이 빠질 건지 올라갈 건지 화산 폭발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그건 우리가 과학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화산 폭발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동식물이 말라 죽는다라든지 이산화황이 막 나온다라든지 연못의 색깔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뜨거운 물이 나온다라든지 말도 안 되게 아니면은 뭐 그런 등등의 뭐 징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민감하게 빨리 찾아내는 그런 그냥 주식 과학자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절대 신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올리고 빠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2,900이 깨지면서부터 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야 이거는 빠지는 게 거의 확실시하겠다 싶어서 현금화 대응을 했었는데, 재작년 2020년도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 다 현금화를 시켰습니다. 그때도 2월 10일경에서 현금화 시켰고요. 10에 30%, 여기서 30%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폭락을 잘 마무리를, 그러니까 잘 피했죠. 그래서 반등 줄 때 약간의 단타를 쳤다가 또다시 폭락이 나올 때쯤 또 현금화를 정확하게 또 했어요. 30에서 50%. 그래서 이때 다 피했는데, 만약에 지난주에서 현금화 대응을 다 했다면 지금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지금 뭐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절은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고 몇몇 종목들이 아직도 안 빠지고 고점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현금화 대응이 많이 돼 있다면 뭐 30% 40%가 넘게 돼 있는데 아직도 고점에 있던 종목, 강한 종목 일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뭐 갖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현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종목이 있다면, 아직도 수익권역에 있는 이런 개별주들이 있다면 파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다 느꼈지만 이제 공포의 도가니가 돼버렸죠. 종목들이 대형주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4% 3% 빠지는 건 일도 아니고 지금 LG화학도 8% 빠졌고요. LG 디스플레이도 8% 하루 만에 빠졌습니다. 거기다 2차전지 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고점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연일 흔들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지테크 12% 빠진 것도 있지만 PS텍 5%, 뭐 일진다이아 6% 빠지고, 대우부품, 자동차 부품주부터 해서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LNF도 10% 빠졌네요. 이게 끝일까가 아니고 지금 더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기 때문에 절대 지금도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일단 2,600은 봐야 된다 그랬는데 2,600은 봤습니다. 근데 설 명절 이후에서나 단타가 나오지 내일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개인들의 신용물량 잔고가 지난주에서 23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22조 7천억 정도까지 줄었더라고요. 더 줄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신용 반대 매매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려있는 신용으로 들어가 있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지옥과 같은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현금으로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 신용 반대 매매 물량들이 튀어져 나온다는 것은 시장의 바닥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더 튀어나와야 됩니다. 신용 반대 매매가 극에 달할 정도로 튀어나오게 되면 시장은 바닥을 치기 마련이고, 늘 그랬듯이. 그래서 항상 그 살아남은 자들의 파티,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 개인 투자자 이 세 주체에서 항상 돈을 잃는 건 개인 투자자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이거를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은 개인들의 그 피눈물, 피바다가 됐을 때에서나 시장이 바닥을 치는 이 무서운 이 무시무시한 이 시장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는 아주 세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 공개방송과 그 다음에 신의 한수 소통방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강하게 이미 지난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한수 소통방송을 들어오라는 이유가, 제가 여기서 시장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얘기를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방송 제재, 뭐 혐오성 발언이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방송 제재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순화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의 한수 소통방송이나 이런 데 들어오면 얼마나 종목들이 많이 빠지길래, 얼마나 안 좋게 얘기하길래, 그렇죠? 뭐 시적인 표현을 하면 뭐 골수가 쪼개지고 뭐 이런 표현들이 뭐 삼국지 문학작품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그 피 터지는 그런 정진터 같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들도 제가 신의 한수 소통방송에서는 과감없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방송에서는 그거를 10분의 1로 줄여야 돼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참 답답한데, 어쨌든 신의 한수 소통방송에서 여러분들도 오면 시장은 또 어디까지 빠질 것이며, 안에 빠졌을 때에서는 어떻게 종목들을 살려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어쨌든 시장이 지금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대응은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는 여기서는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일단 1차 지지자리 2,600자리가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선 반등 줘도 또 빠집니다. 내일 만약에 설 명절 앞두고 살짝 반등 준다고 해서 이게 진짜 반등은 아닙니다. 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 명절 끝나면 우리나라는 이제 연휴 3일을 쉬고 그리고 나오게 되면 그때까지 별 일이 없다면 뭐 전쟁도 안 나고 미국에서도 별 큰 폭락이 없고 그러면 이제 단타가 드디어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3일 쉬는 동안에서 맨날 미사일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전쟁이 막 시작이 되고 막 고조에 이르고 전쟁이 날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은 추가적인 폭락이 나오면서 신용 반대매 물량들을 엄청나게 나오게끔 아마 시장을 흔들 겁니다. 그러면 거의 그때쯤 되면은 머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설 명절 끝나면 이제 드디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600자리가 1차 지지자리고요. 2차 지지자리는 여기서는 비밀로 하고 이따가 신의 한수 시간대 오면은 원래는 설 명절 녹화 방송에다 올려놨었는데 2차 지지자리를 그거를 미리 조금 힌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1차 지지는 일단 2,600이고요. 2차 지지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언제 나온 거냐면 2,900이 깨질 때서부터 이미 벌써 예상이 됐었던 거예요. 2,822가 깨지면은 그럴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현금화대응 해놨던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마 그냥 뒷걸음치다가 시장 한번 맞히는 전문가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매년 시장을 이렇게 맞히는 전문가는 아마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소통방송 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오늘 특징주를 한번 분석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오늘 따상을 실패를 했죠. 그건 여러분들도 알고 이미 벌써 뉴스 다 나왔으니까. 자, 아침에 시초가를 줄 때에서 상한가를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서 매도 타임이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공모 가격은 30만 원이요. 지금도 수익이죠.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수익 나면 파는 게 장땡입니다. 근데 욕심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오케이. 그렇다면은 여기 45만 원짜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하셔도 돼요. 대신에 45만 원이 깨지면 그때에서는 진짜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한가가 안 들어간 이 흐름에 대해서는 딱히 이거는 저희 그냥 뇌피셜인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빠질 것 같으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비싸게 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개인들한테 물량을 비싸게 넘겨야 자기들도 더 큰 수익을 내는데 시장이 엄청나게 빠지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0,000원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겠지만 삼성전자가 10,000원으로 떨어지면은 뭐하러 LG솔루션을 삽니까? 삼성전자 10,000원에 사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70%, 80%, 90%, 99%까지 다 빠진다. 그럼 싼 삼성전자를 사고 싼 삼성전기를 사야지 뭐하러 LG에너지솔루션을 사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4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을 누가 삽니까? 저거를 비쌀 텐데. 비싸게 싸면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그걸 미리 눈치를 채고 아마 먼저 미리 판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직까지 수익권역에 있으니까 45만 원짜리 지지하면 보유는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이슈가 오늘 하나가 나왔는데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가 오미크론 변이에 전혀 효과가 없답니다. 셀트리온. 아마 셀트리온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속이 상하실 텐데 자, 일단 언론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개발한 치료제 레키로나가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어디에 나왔냐면은 과학저널 네이처지의 그 자매 의학인 네이처 메디슨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레키로나를 만들어놨는데 이거에 대한 중화 효과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짐 이렇게 나왔거든요, 기사가. 그러니까 지금 약물의 농도를 최대치인 1만 밀리리터 퍼 나노그램 이렇게 올려가지고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키로나의 억제력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빠지는 건데 물려있는 사람들은 이런 악재가 나왔다 그래서 손절을 하지 마세요. 손절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바닥자리인지 궁금하면 설날 때 아침에 실전매매 정수 시간대 녹방 강의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실전매매 정수 추천 종목 리뷰하는 건데요. 자, 주성엔지닝 계속 가지고 얘기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빠지지도 않아요. 이거 급락할 때가 됐는데
이거 오히려 오늘 거꾸로 더 올라갔더라고요. 273% 올라갔던데 팔아야 됩니다. 이것도 급락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50점 가고요. 매수 포인트 55점 가. 그 섹터는 일부 제약주들 오미크론 때문에 그래도 좀 움직이더라고요. 80점 우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유튜브 방송에서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님이 시장 점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렇게 예견을 좀 하셨고 대응 전략까지도 정확하게 짚어주신 분인데요. 소통 방송을 통해서 좀 더 배워나가고 싶다, 함께 의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하셨습니다. 자, LG전자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또 프리미엄 가전과 TV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회사의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매출액이 74조 7,216억 원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28%가량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들의 연이은 실적 호조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은 많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들은요. 이어서 종목 식당도 많은 시청과 종목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